피카푸 까꿍으로 이렇게 이제 나올 때 어머 거기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재미있네. 엄마 거기 들어가지 말랬지, 위험한 거 하지 말라 그랬지, 막 이렇게 야단치게 되면은 이 아이는 첫째 아이와 똑같은 애정을 주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기질의 아이들은 자존심이 상해서 다시는 그 방법을 또 쳐다보지도 않거든요. 안녕하세요. 대표 맞춤 엄마 정가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요, 양육에 정답이 없는 것 같은 이유 두 번째, 남의 아이 잘 키운 방법이 오히려 내 아이를 망칠 수 있다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 이유는 위에 링크를 넣어두었으니 참고해 주세요. 요새는 양육 환경이 좋아졌다고 하죠. 먹고 사는 게 빠듯했던 7, 80년대 부모님들 보시기에는 요새 양육 환경은 무척 편안해졌죠. 하지만 예전보다는 양육이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오히려 너무나도 많은 양육 정보들 때문인 것 같아요. 안방에서 TV를 틀면 너무나도 유명한 전문가들이 나와서 양육 방법도 알려주고, 또 SNS 이런 거 보면은 너도 나도 내 아이는 이렇게 키웠더니 뭐 영어를 잘한다, 혹은 뭐 이렇게 훈육을 했더니 아이들이 말을 잘 듣는다, 이런 정보들이 넘쳐나죠. 그리고 요새는 육아서 100권 읽는 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정보들이 오히려 양육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사실 이런 방법을 아이들한테 적용을 하면 뭔가 잘 안 통한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명한 양육서에 나오는 철수와 우리 아이는 전혀 다른 아이이기 때문이죠. 부모 교육 듣고 가서 아이들한테 맘먹고 이제 잘해주려고 하는데 뭔가 안 통하는 그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앞으로 저는 내 아이에 맞는 양육 방법과 함께 양육의 전략을 알려드릴 건데요. 모든 아이들은 다르기 때문에 모두 다 다른 방법으로 아이들을 키우셔야 합니다. 벌써부터 한숨이 나오시나요? 또 배워야 할 게 이렇게 많나 싶지만, 내 아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양육의 올바른 틀이 잡힌다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가족이 모두 선순환이 되면서 쉽고 재미있게 양육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가령 애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아이가 안정적으로 크는 데는 애착이 무척 중요하죠. 그런데 부모님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애착이 친밀감, 스킨십 이런 걸로 채워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영아기 때는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이런 애착을 받았다고 부모님께 사랑을 받았다고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아이 셋은 모두 다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을 표현을 할 수 있는 피규어를 좀 찾아보다가 아이들이 저한테 선물을 해준 그 피규어가 있어서 너무 비슷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가지고 왔어요. 저희 첫째 영훈이는 엑셀형 기질의 정서적 연료통이 매우 큰 아이예요. 이 아이는 하고 싶은 것도 되게 많고 뭔가 호기심도 많고 재미있는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이런 아이인데, 또 정서적인 어떤 승인을 다른 사람들한테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이제 욕구가 많은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피카푸 까꿍으로 이렇게 이제 나올 때 어머 거기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재미있네. 뭐 이렇게 이제 좀 반응을 해줄 때, 부모님이 나한테 어떤 정서적인 승인을 해주는구나, 나는 사랑받구나, 이렇게 이제 좀 느낀다는 것이죠. 이 아이는 뭔가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여기 들어가는데 엄마 거기 들어가지 말랬지, 위험한 거 하지 말라 그랬지, 막 이렇게 야단치게 되면은 이 아이는 위축되고 엄마는 나를 어떤 이제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해주는구나, 정서의 스크래치를 가지게 되겠죠. 물론 이런 행동들이 부모님 보시기엔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하면은 이 행동을 조절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뭔가 재미있는 것을 부모님한테 보여주고 싶어 하는 이 마음이 나쁜 거는 아닌데, 이렇게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졌니? 그런 생각을 했니? 그런 것 자체를 인정을 안 해주시게 되면은 이런 엑셀형의 정서적 연료통이 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구나 하면서 이제 의기소침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 둘째는 브레이크형 기질의 정서적 연료
연료통이 좀 작은 아이예요. 이것도 타고난 기질이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어쩌지? 이렇게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좀 걱정이 많은 아이예요. 그리고 타고난 완벽주의, 성취에 대한 열망, 뭐 끈기, 근면 이런 것 등 인내력이 되게 높게 타고난 아이예요. 그리고 불확실한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되게 많이 느끼고, 그래서 뭔가 처음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을 되게 많이 느끼는 반면에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 독립적인 이런 기질을 타고났어요. 정서적으로도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감정을 말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거리를 두는 게 좀 편안한 아이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거를 끝까지 해내고 싶어 하지만은 첫째처럼 누군가한테 인정을 받고 싶은 게 아니고 정서적 연료통이 되게 작기 때문에 이거를 성취해서 자기 스스로 만족감을 얻고 싶어 하는 아이인 거죠. 종합해보면은 굉장히 처음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불안이 높아서 긴장되지만 스스로 이것을 해내고 싶어 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속으로 부딪히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 첫째 아이와 똑같은 애정을 주면 안 되는 것이죠. 긴장을 잔뜩 하고 있는데 엄마가 옆에서 막 왜 그러니? 엄마한테 이야기 좀 해봐, 말을 해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 아이는 딱히 할 말도 없고, 또 엄마는 걱정돼서 자꾸 왜 그러냐고 물어보고 이러면은 아이는 짜증이 날 거예요. 이 아이가 받고 싶은 사랑은 안전한 바운더리 안에서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게 지지하고 또 포기하지 않도록 기다려주는 게 필요해요. 혹시 필요하다고 하면은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보다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하는 게 필요해요. 이런 기질의 아이들은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부모님이 알려주시게 되면은 또 자존심이 상해서 다시는 그 방법을 또 쳐다보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양육, 훈육하는 방법도 모두 달라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저희 셋째, 막내딸 정훈이는 브레이크형 기질의 큰 정서적 연료통을 타고났어요. 둘째처럼 안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은 반면에 둘째와는 좀 다르게 거리를 두거나 뭔가 독립적인 그런 것보다는 친밀하고 의존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은 기질을 타고났어요. 그래서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데 또 너무 큰 관심을 가지면 부담스러워서 이게 이제 늘 고민인 아이예요. 가령 아침에 원피스를 입고 가고 싶은데 친구들이 너무 예쁘다고 하면은 너무 쑥스러울까봐 원피스를 입었다가 바지를 입었다가 아침에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정서적인 연료통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노여움도 좀 잘 타는 편이에요. 오빠가 둘인 막내딸이기도 하고 기질적으로도 뭔가 정서적인 예민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잘 삐지죠.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꾸 사라져요. 제가 이제 오빠들 얘기를 이제 재미있게 들어주다 보면은 갑자기 이제 이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항상 정훈이가 가 있는 장소가 있거든요. 자기가 지금 너무 슬픔에 빠졌으니까 누구라도 이제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 애정을 주는 방법과 훈육의 방법이 이제 또 따로 있는 거예요. 혼자 풀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줘서도 안 되고, 또 부모님이 막 달래서 화를 풀어주어서도 안 되고, 혼자서 슬픔의 동굴에서 나오는 방법을 훈육으로 알려주셔야 하는데, 이건 내용이 너무 길어서 추후에 다른 컨텐츠로 만들어 볼게요. 저는 첫째 영훈이와 좀 비슷한 기질이에요. 엑셀형의 정서적 연료통이 굉장히 크거든요. 하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랑 이렇게 공유하고 나누는 거를 굉장히 행복해하는 그런 기질을 가졌어요. 둘째 성훈이와는 또 정반대의 기질이고, 막내와는 정서적인 부분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이제 이 아이랑은 얽힐 때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부모와 아이들의 역동을 알아야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처럼 저희 세 아이는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 아이에게 모두 다른 애정을 주어야 하는 것이죠. 모든 아이들을 공평하게 키우면은 기질적으로 내가 주는 사랑이 이 아이와 잘 맞았던 경우에는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열심히 키웠어도 결핍과 상처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부모님이 현재 나의 모습을 보시면 알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있지만 뭔가 한켠에 알 수 없는 슬픔, 허전함, 분노, 이런 것들은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을 다 받지 못할 때 해결되지 못한 욕구에 의해서 생기거든요. 훈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기질, 지능, 발달 수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배워야 하는 것도 또 조절해야 하는 수준도 아이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훈육도 모든 아이들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내 아이에 맞는 양육 방법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내 아이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시작한다면
양육이 굉장히 쉽고 재미있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부모님과 아이들이 착착 잘 맞아서 뭔가 드림팀이 되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과정이거든요. 저희 5가족은 이제 너무 잘 맞는 드림팀이 되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함께 있으면 너무 즐거워요. 제 가정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서로 맞춰가면서 팀이 되어간 것이죠. 이 이야기들도 차차 나눌게요. 오늘은 양육에 정답이 없는 것 같은 2번째 이유. 다른 아이 잘 키우는 방법이 우리 아이한테 잘못 적용되었을 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우리 아이한테는 우리 아이에 맞는 애정과 훈육 방법, 양육 방법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어요. 앞으로의 컨텐츠에서 계속 우리 아이들에 맞는 양육, 훈육, 그리고 애정, 칭찬 이런 것들, 아이들에 맞는 양육 방법들을 계속 올릴 테니 기대해 주세요.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더 빠르게 내 아이에 맞는 양육 방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알람을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